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보고 감상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감상평이라기엔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연상호 감독의 계시록. 연상호 감독 이제 부산행으로 유명하시죠. 계시록은 이제 뭐 줄거리는 이미 포스터나 나무 위키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유준열 배우가 이제 한 개척교회 목사 역으로 나와서 자신이 마치 어떤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론까지 다 보고 듣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일단은 얘기를 할 건데, 영화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건질 수 있는 건 이제 유준열 배우 혼자서 이 영화를 이제 잘 연기를 하고 있고, 영화 안에서 나머지는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저 이제 영화 찍고 있습니다 하는 영화 연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냥 연기로 좀 몰입이 많이 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아포페니아 알림이 같은 내용의 영화입니다. 마치 그런 심리 현상이 있어 라는 걸로 서사를 끌고 나가고 결국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요. 그것조차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준열 배우가 겪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포페니아, 즉 어떤 무의식의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상호 현상들을 마치 규칙이나 그런 계시처럼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 현상, 더 나아가 이제 정신 이제 병리학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이미 포스터에 뒤틀린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렸으니까 결국 어떤 착각이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멋들어지게 그냥 아포페니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것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감상을 남기기 위한 이유도 아포페니아라는 그런 심리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나무위키로 바로 달려간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영화 내용에서는 연기를, 죄송합니다만 연기를 정말 몰입을 깨게 하는 그런 정신과 뭐 의사 역할인지 교수인지, 교수인 것 같은데,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대사에서 그냥 아포페니아라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이제 목사 역을 하는 유준열 배역을 그렇게 진단하는, 너무 전지적 시점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영화가 자체가 좀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었죠. 다만 진짜 유준열 배우 거의 혼자서 연기하는 느낌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끝나고 나무위키로 찾아봐야지라고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포페니아는 이제 주변에 관찰되는 현상이 다 무의미한 어떤 독립적인 그 객체들에 대해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이 있다고 믿는 이제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흔히 보면은 그 도박이나 로또를 할 때 어떤 패턴이 있다, 규칙이 있다고 믿는 것도 일종의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도박같이 이제 중독적인 증상이 아닌 사람들도 어떤 주변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보고 뭔가 세상에 규칙이 있는 것 같아, 뭐 더 나아가면 뭔가 매트릭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일종의 아포페니아라는 이제 심리 현상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도박이나 뭐 주식, 뭐 이런 사회 현상들 사이에서도 흔히 이루어지는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꼭 그게 정신병리학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심각해지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되겠죠. 영화처럼. 이제 바레이톨리아라는 거는 이제 아포페니아의 하위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물 등에 나타나는 아무 의미 없는 모양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이제 변상증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마치 이제 구름 모양을 보고 뭐 말이라든가 뭐 동물 같은 모양들, 뭐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다 바레이톨리아라고 할 수 있죠. 뭐 되게 가벼운 사례로 우리가 어떤 컨센트 모양을 보고 마치 웃는 얼굴, 스마일 표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눈이고 뭐 코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변상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세계 각지에서 흔히 이제 토스트 탄 부분이
뭐 예수나 마리아의 형상이다 이런 것도 다 바레이톨리아 변상증 심리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진화 심리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 발전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떠면 야생에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물들이 이제 보호색을 띠고 사냥 당하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를 사냥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했던 그런 심리 현상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정신적인 현상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두 가지 소재를 유준열 배우 혼자 열연한 거 말고는 건진 게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이제 케이펙스라는 케빈 스페이시 그분도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쨌든 케이펙스라는 영화는 계속 이 케빈 스페이시가 배역을 맡은 분이 이제 외계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계속 이제 관객들도 그렇고 그 안에 배역들도 그렇고 다 그냥 미친 사람, 거기 갇혀 있는 것도 이제 정신병원, 폐쇄병원 그런 비슷한 곳이니까 미쳤구나 했는데 실제로 결말이 외계인이 맞는 것만 갑자기 사라지죠.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진짜로 그 시간이 되니까 자기 행성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사라진 현상이 비과학적이긴 한데 깜짝같이 없어졌으니까 뭐 탈출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 영화도 아포페니아로 끌고 가지만 마치 유준열 배역이 맡은 게 점차 이제 맞아버리면 어땠을까. 물론 그럼 서사가 다 깨지긴 하는데 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이래서 이제 방구석 이동진들이 많아가지고 영화 한 편 찍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화를 이제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를 하는 건 너무 쉬운데 영화를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를 어느 때보다도 잘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무의 기로 찾아본 게 너무 흥미로워서 기록을 남겨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